자, 우리 얼굴 보시고 일동 차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자, 26년도 1차, 우리 경찰 채용 1차.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직렬 시험, 검찰직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수업, 일단은 대비해서 여러분들 이제 형법, 요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경찰 시험을 여러분들 형법이라는 과목으로 하지 않고 형사법이라고 합니다. 형사법. 근데 사실 뭐 법에서는 여러분들 법학과나 여기서 형사법이라는 표현 안 쓰고 형법 플러스 형사소송법을 그냥 경찰 채용 시험에서 조금 특이하게 형사법 하는데 기본적으로 형법 플러스 형사소송법. 형사법도 다 출제가 되지 않고 뒤에 여러분들 형사헌법 1 해서 수사 증거 요것만 이제 출제가 되고 경찰 채용 시험은 검찰직이나 타직렬 승진은 자 일단 형사헌법 2까지 해서 형사헌법 전체가 좀 출제가 됩니다. 자 일단은 자 우리 형법 강의 관련해서 우리 들어갈 건데 형법 강의 관련해서 몇 가지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자 강의 들어가는데 형법 요 강의 듣는 친구들 중에서 기본적인 좀 실력, 베이스가 좀 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공부를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했던 친구들 혹은 학교에서 경찰행정학과나 법학과 전공도 하고 다 졸업도 해가지고 자 일단 형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처음 하시는 전공도 그쪽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기존에 경찰직이나 혹은 검찰직을 공부를 전혀 안 했던 말 그대로 생초시생인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기존에 공부했던 친구들은 크게 어려움 없을 텐데 생초시생 이제 처음 하는 친구들은 그 이 강의 듣기 전에 여러분들 그 인강 학원 홈페이지 보면 무료 강의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료 강의란에 두 개가 있는데 형법 주요 법률 용어 정리 특강 요게 1강짜리입니다. 50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주요 법률 용어 정리 특강이 있는데 형사소송법 들을 때는 주요 법률 용어 정리 특강 형사헌법 그거 하나 들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형법 강의 들어간다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이 친구들은 일단 요 강의 일단 스탑 하시고 그 다음에 형법 주요 법률 용어 정리 특강 1시간짜리겠습니다. 그거를 먼저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형법 총론을 다루는 건데 우리가 수업이 이제 형법 강론하고 그 다음에 형법 총론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또 형법 강론은 형법 총론의 법적 지식을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형법 총론의 법적 지식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강론을 들어가면 상당히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1시간짜리 특강해가지고 약간 엑기스 강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놨기 때문에 초이생 형법을 이제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 무료 강의란에 특강이 있으니까 그 강의 프리트까지 다 있습니다. 그 강의를 먼저 꼭 들으시고 요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아마 여러분들 보충 자료로 우기쌤의 빵꾸노트 자 요게 하나 인강친구 올라와 있을 거고 실강친구도 아마 봤을 텐데 자 우기쌤의 빵꾸노트 자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형법의 기본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내가 곱셈을 공부한다 그러면 곱셈의 기본 공식 구구단이 있죠. 반드시 구구단을 암기하고 공식을 외우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응용을 합니다. 자, 응용 훈련도 하고 마찬가지 자 여기에 나오는 우기쌤의 빵꾸노트는 형법에 대한 기본 공식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하나하나 다 확실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설명은 다 드릴 겁니다. 설명 다 드리는데 암기가 될 거고 그래서 워낙 중요하다. 여기는 뭐 별을 여러분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별 무한대로 하셔도 돼. 일단은 우기쌤의 빵꾸노트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요 강의 듣는 친구들, 뭐 실강의든 인강이든 강의 듣는 친구들은 기본서만 가지고 있을 거고 기본서 플러스 여기에 이제 뭘 같이 하냐 그러면 문제집이 하나 있습니다. 객관식 기출 총정리라고 해가지고 자, 요게 아마 이 인강 듣는 친구들은 홈페이지에 올라 있을 텐데 혹시나 해서 또 자, 요거 자, 제가 예전에 손흥민이 이렇게 하길래 그 모 학생이 선생님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사진 찍고 했는데 요거 하여튼 이렇게 여기 이제 강론이고 그 다음에 여기 총론 있고 형사헌법이 교재가 따로 있는데 여기 이제 25년도 이 상반기에 봄에 출간된 형법 기출 객관식 기출 총정리인데 자 일단은 이 책은 기출문제라고 보시면 돼. 기출문제인데 단순한 기출문제가 아니고 기출문제 플러스 자 일단은 미출 출제가 안 되는 여기까지 싹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객관식 문제집 플러스 기출문제집 요 성격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우리 기본서로 만약 오늘 4시간 동안 수업을 싹 들었다 그럼 기본서를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진도에 맞춰서 자, 요 문제집, 기출문제집을 같이 여러분들 병행해서 푸시면 됩니다.
아마 중고등학교 때 문제 많이 풀어봤을 거고 고등학교 때 수능 시험도 많이 봤을 거고 하는데 객관식 시험의 가장 기본은 뭐냐라고 하면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장땡입니다.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데 많이 풀어보라는 게 양적으로 많이 풀어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질적으로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 거고 많이 푼다는 거는 문제집 하나 딱 괜찮은 거 딱 정해서 이걸 갖다 2번, 3번, 4번, 5번, 심지어 6번, 7번 해가지고 여기에 내용을 싹 마스터한다고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수학 공부한다라고 하면 수학 문제집 있죠? 메인 문제집. 옛날에 뭐 여러분들 개념 원리 혹은 정석 이런 것들 많이 했는데 요즘 이제 추세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 내가 뭐 수학 괜찮은 거 개념 원리나 혹은 정석이다 그러면 요거 하나 딱 정해가지고 이 수학책을 2번, 3번, 4번, 5번, 6번 여기에 있는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싹 확실히 마스터하죠. 자, 이렇게까지 마찬가지 문제집도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하고 일단은 같이 병행해서 푸시고. 자, 공부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26년도 1차 선생님 저 꼭 붙어야 됩니다. 그런 친구도 있을 겁니다. 혹은 선생님 저 26년도 검찰직, 법원직 꼭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초이생이 아닌 친구들은 자, 진도에 맞춰서 일단은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 다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우리 수업 나가는데 오늘 뭐 처음에 살인죄부터 뭐 A라는 파트부터 자 여기 해가지고 뭐 D라는 파트까지 진도까지 싹 나갔다라고 하면 요 해당 파트만큼 문제 진도에 맞춰서 싹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이제 처음 하는 친구들 뭐 법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요거에 대한 문제 다 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 고등학교로 말하면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 생초이생이 아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됐다. 그런 친구들은 고등학교로 말하면 고3이나 재수생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3이나 재수종합반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 공부를 이제 처음 하는 친구들은 우리 고1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1하고 고3이나 재수생하고 당연히 실력 차이가 상당히 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생초이생하고 공부가 상당히 됐다. 그런 친구들하고 실력 차이가 상당히 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처음 하는 친구들은 여기에 있는 문제집 다 하려고 한다 그러면 너무 어려워서 미치고 환장합니다. 틀린 개수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사람이 화딱지나 누구한테 자기 자신한테 그러면 공부할 맛이 안 납니다. 고등학교 때 왜 수학을 포기하고 왜 수포자가 되냐 왜 영포자가 되냐 그러면 내가 투자하고 내가 하는 만큼 점수가 잘 나온다 그럼 재밌지. 사람의 성취감 느끼니까. 재미 중에서 여러분들 최고의 가장 좋은 가장 상위에 있는 재미가 뭐냐 그럼 성취감입니다. 내가 하는 대로 되거든. 고1 때 내가 공부하는데 점수가 잘 나와. 수학도 잘 나와. 고2도 그렇고 자 일단은 내가 보니까 계속 1등급 맞네. 그 다음에 수능도 보니까 와 거의 1등급 맞아. 나 이거 서울대 갈 것 같아. 근데 단순 서울대가 아니고 나 이과인데 서울대 의대 갈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 진짜 재밌어. 수능 시험이 기다려지는데 이거는 뭐 수능 봤다 하면 맞는 것보다 틀린 게 많아. 그 다음에 등급을 봤더니 등급을 매기가 어려워. 등의 등급 나와.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맨날 엄마가 뭐라고 담임선생님 불려서 가서 뭐라고 친구들이 야 등의 등급. 무슨 소고기 돼지고기도 아니고 맨날 이렇게 하면 사람 화딱지 나고 심지어 어떻게 했냐? 여러분들 에라 모르겠는데 학교 자퇴도 해. 왜? 자꾸 깨지고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패한 안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딱지 나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 실력에 맞게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해. 특히 초이생이나 아직 공부 구력이 얼마 안 된 친구다. 그래서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이 언니, 옆에 있는 이 형은 보니까 점수 겁나 잘 나와. 문제 풀도 진짜 잘 풀어. 여러분들 자꾸 비교하지 마. 그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한 기간이 있습니다. 공부를. 여러분들 고1 자 1학기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보니까 재수까지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재수한 수험생들 3년 4년 공부를 했다는 얘기잖아. 그 공부한 기간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얘는 얘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중요한 게 여러분들 본인의 실력에 맞춰서 페이스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 마라톤 때 여러분들 완주하려고 하면 페이스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괜히 아마추어가 프로 선수가 뛰는 거 그 페이스로 갔다 그럼 10km 가서 나가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좀 당부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직 실력이 구력이 탄탄하지 않은 친구들 그 다음 초이생 친구들은 저희가 요 카페 아직 정리 안 했는데 인강 친구들 아마 이 강의 들을 때 카페 정리가 됐을 텐데 카페 여러분들 왼쪽에 메뉴란 보면 올이론 형법 강의해가지고 기본 여기다 제가 여러분들 초시생용 이렇게 해서 가지고 적어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요 초시생들은 그 친구들은 아직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는다. 뭐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는다는 거는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 이번 시험에서요 제가 형사법에서 50점 맞았어요. 혹은 45점 맞았어요. 공부를 한 8개월 했는데 8개월 했는데 45점 50점 맞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기가 탄탄 안 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공부 안 한 거야. 최소한 한 60점 이상 맞아야 조금 여러분들 초짜는 아니고 한 고2 이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한 45점 50점 맞았다. 그냥 고1이라고 보시면 돼. 그런 친구도 마찬가지
저희가 올이론, 자, 여기에서 초시생편 해가지고 문제를 좀 가지를 쳐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 빼고 나머지 문제를 푸시면 돼. 나머지 문제를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숙제검사를 합니다. 숙제검사. 인강 친구들도 숙제검사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직접 찾아가서 이거를 숙제검사를 할 수 없는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좀 있어가지고, 인강 친구들은 일단 제가 쌤이 너를 믿을게. 너 일단은 진도에 맞춰 숙제 열심히 할 거라고 너를 믿을 거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카페에서 인강 드는 친구들은 제가 또 따로 숙제 해가지고 하는 스터디랑 란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여해서 그거를 따라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강 드는 친구들은 만약에 이번 주다 그러면 이번 주 여러분들 목금토 중간에 뭐 일요일날 수업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여러분들 다음 주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목요일 날 있습니다. 목요일 날. 그래서 월, 화, 수는 빡시다 보니까 학생들이 또 밀린 거 숙제 못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수요일, 목요일 날 오후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 일단은 잠깐만. 죄송합니다. 우리 수업이 목요일부터인가요?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면 금요일 날 여러분들,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 날 제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와서 숙제 검사를 할 겁니다. 숙제는 어떻게 하는지 그건 다음 쉬는 시간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해서 매주 여러분들 금요일 날 오전에 수업 들어가기 전에 9시 전에 제가 숙제 검사를 할 테니까 일단 진도에 맞춰서 전주에 배웠던 거 이 문제를 싹 풀어오시면 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 여기다 정답 체크는 하지 마시고, 정답 체크하지 말고 따로 여러분들 이면지나 연습장 같은데 거기다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문제집은 요거 한 번 보고, 기본사고 성격이 다릅니다. 문제집은 한 번 보고 버릴 게 아니고 이걸 갖다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해서 확실하게 지문 하나하나 마스터해야 되는데, 여기다 정답을 체크해 버린다. 자, 예를 들어서 문제 푸는데,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3번, 4번 했는데 보니까 문제 정답이 1번이네. 이렇게 표시하거나 여기다 1번 표시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다시 2회도 갈 때, 자, 일단은 객관식 문제를 우리 푸는 이유가 있거든. 기본서가 있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객관식 문제를 또 푸는 거는 그걸 갖다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 또 객관시험은 결국 여러분들 디테일함에 싸웁니다. 말장난이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출제한가 이렇게 해서 고민도 해봐야 되는데, 야, 여기에 정답 1번이네. 그럼 눈이 여러분들 자동방으로 이렇게 가. 머리는 상당히 영악합니다. 힘들어한 거 싫어합니다. 그럼 눈이 자동방 여기 가니까 당연히 이거 틀리겠지. 오케이. 여러분들 이렇게 선입견, 편견을 줘버리기 때문에 문제 푸는 효과가 거의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집에다는 여러분들 정답 체크하지 마시고, 선생님 저는요 그럼 기하펜 쓸 건데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기하펜 쓰는 그건 상관없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숙제를 얘가 했다는 흔적이 있어야 될 거야. 증거가 있어야 될 거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면지나 연습장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 일단 저한테 숙제를 가져오시면 오케이. 제가 중간중간 그러니까 매주마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면 왜 체크하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푸는 거 했냐 안 했냐 여기 있어야 되고, 수업 들으면서 기본서로 수업 들으면서 문제를 푼다 그럼 남들보다 한 템포 먼저 간다고 보시면 돼.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자, 일단은 강의하고 기본서로, 그 다음에 나중에 기출 시험할 때 11월 달에 그때 문제집 들어가고, 어떤 선생님들은 야, 니네들이 뭘 알아 임마, 지금 문제 풀어봤다 풀리냐? 라고 하면서 문제는 지금 푸는 게 아니고 나중에 푸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약을 팝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리나 안 풀리나 여러분들 이번 주 보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또 자, 중간 평가하는 여러분들 쪽지 시험 형태 기출 문제들이 들어갈 겁니다. 거기는 변호사 시험, 승진, 경희체험 7급, 그다음 우리 체험 이런 것들 들어갈 건데 문제 한번 풀리나 봐봐. 안 풀리면 여러분들 이 선생이 맞지만 풀리다 그럼 이 선생이 약을 판 거야. 그래서 지금 문제 풀 필요 없다 이렇게 약을 파는데 그거는 약장사 약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객관시험 여러분들 수능도 마찬가지,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어떤 시험이든 객관시험은 문제를 같이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 대한 내가 볼 시험이 출제 경향이 어떻게 출제가 되냐, 출제 경향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요거 합니다. 그걸 모르고 공부한다 그러면 막연하고 추상적인 공부가 돼.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 이걸 알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 강약을 조절하고 우선순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학생들이 보통 이제 초반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많이 겪는데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행착오 최소화되면 그만큼 빨리 합격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장수한다. 자, 고등학교 혹은 재수하는 학생들이 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간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친구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초반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삽질을 많이 하고 시행착오 많이 겪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 여하튼 그래서 우리는 자 일단은 다른 선생님 뭐 어떻게 한다. 선생님 다른 선생님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요. 자꾸 딴지 걸지 말고 제가 봤을 때 공부에 가장 좋은, 가장 최선의, 가장 빨리 합격하는 가장 공부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할 거니까 일단은 참고하시고 자꾸 그거에 대한 의문이 든다 그러면 왜 해야 됩니까? 자꾸 이렇게 딴지 걸지 말고 한 2주 정도 해봐. 해봤는데 선생님 말대로 잘 된다. 그러면 그 방법이 맞는 얘기잖아. 근데 선생님 말대로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선생님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 와서 저한테 따지고 선생님 저 따르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일단 해보시고 자꾸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토달지 말고 보통 이렇게 토다는 친구들의 기본적인 성향은 뭐냐? 나 하기 싫다 그거야. 고등학교 때 수학하기 싫으니까 엄마 수학을 왜 해야 돼? 선생님 수학을 왜 해야 돼? 대학교 때 우리 필요 없잖아. 아니 지수록을 왜 하고 방정식을 뭐 하고 함수를 왜 하고 이거 일상생활 필요 없잖아. 자꾸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재미없고 성적이 안 나오고 화딱지 나니까 자꾸 명분 찾으려고 하니까 왜 해야 돼? 이렇게. 수학점 잘 나오죠? 여러분들 수능 봤을 때 만점 받았다. 그 다음에 내가 내신 1등급 나왔다. 그 다음 나 이거 보니까 서울대 가겠다. 그럼 수학을 왜 하냐? 이런 얘기 안 해. 영어를 왜 하냐? 이렇게 안 해. 엄마 나 국문과 갈 건데 영어 왜 해? 이런 얘기 안 해. 재밌으니까 지가 더 알아서 해.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꾸 왜 해야 됩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일단 해보십시오. 자꾸 부정적으로 가지 마시고. 자,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 자, 우리 수업 방식은 진행을 한다. 진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잠깐 볼까요? 교재. 우리 기본서 있죠? 기본서. 우리 기본서 나가기 전에 맨 앞에 목차가 있어요. 컨텐츠. 목차가 있는데, 컨텐츠와 관련해서 우리 컨텐츠, 이게 페이지가 안 나왔는데, 페이지가 한 4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쪽 정도. 우리 맨의 컨텐츠에서 제1편 개인적 법에 대한 죄, 오른쪽에 사회적 법에 대한 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목차를 잠깐 볼게요. 형법 여러분들 두꺼운 강론책입니다. 우리 수업은 형법이 총론하고 강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형법 강론부터 들어갈 겁니다. 형법 강론. 아마 대학교의 법학과나 경찰 행정학과 친구들 형법 총론부터 공부했을 텐데 형법 총론부터 들어가면 겁나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형법 총론은 형법 강론의 지식을 많이 필요한데 형법 강론의 기본적인 지식 없는 상태에서 총론 들어간다. 안 그래도 총론이 어려운데 그럼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형법이 어렵다. 형법에 대한 선입견 가지고 형법 무서운 과목인데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교수님이 방향을 잘못 잡고 리드한 거고 형법 강론부터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강의는 강론부터 할 거고 목차 좀 볼까요? 컨텐츠. 자, 컨텐츠에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제2편 사회적 법에 대한 죄.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그 다음에 제3편에 우리 국가적 법에 대한 죄라고 했는데 형법 강론은 덩어리가 크게 이제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 법이, 그 다음에 사회적 법이, 세 번째 국가적 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자 먼저 제1편 개인적 법에 대한 죄 여기 좀 붙어볼까요? 개인적 법에 대한 죄. 개인적 법에 대한 죄는 밑에 하부 여러분들 자 일단 서브 디렉터로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그 다음에 제2장 제3장 쭉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중요한 거에 대해서 제가 중요도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야 공부할 때 아 이게 많이 중요하구나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이거는 거의 뭐 넘어가도 되겠구나 그래서 완급 조절 강약 조절해서 공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먼저 우리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에서 제1절 살인의 죄라고 했는데 제가 일단은 중요하다 그럼 별 하나 더 중요하다 그럼 별 2개, 최대 중요한 거 별 2개까지 해드릴게요. 자, 안 중요하다 그럼 별 없다. 그래서 먼저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라고 하는데 요거는 별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별 하나씩. 그 다음에 3절의 과실치사상죄는 여기는 중요도가 좀 떨어집니다.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라고 하는데 여기도 별 하나 하시면 되고 유기 학대의 죄. 자, 그 다음에 제2장 자유에 대한 죄에서 협박의 죄 제1절 자 요거 별 하나 하시고 제2절 강요의 죄 중요도가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제3절 체포와 감금 제4절 제5절 요거 각각 별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각 별 하나씩 하시고 자 오늘 아마 실강 들은 친구들 기본서 없는 친구들은 자 일단은 뭐 옆에 친구와 같이 보셔도 되고 여기는 뭐 사실 나중에 옆에 친구한테 내일 책 가져와 가지고 친구야 미안해 나 책 좀 빌려도 라고 해서 별표만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밑에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에서 제1절 명예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요거 별 하나시고 그 다음에 제2절에 신용 업무 경매에 관한 죄가 있는데 여기는 제가 이제 크게 세 덩어리가 있는데 신용 훼손죄가 있고 업무는 업무방해죄가 있고 경매는 경매방해죄가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업무가 있죠. 업무 밑에다 여기다 업무방해죄라고 좀 적어놓을까요? 여기다 별표하시고 나머지는 중요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자 여기서 업무 밑에다 업무방해죄라고 적어놓으시고 업무방해죄만 중요하다 별 하나.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제4장 제1절 비밀침해죄 여기는 중요도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여기도 중요하다. 별 하나 하시고 별 하나. 그 다음에 제5장 재산에 대한 죄라고 하는데 제1절 재산죄 기본 개념, 제2절 절도죄, 제3절 강도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맨 밑에 우리 제8절까지 있죠. 작물의 죄라고 쭉 나와 있는데 작물의 죄 여기까지는 별 2개를 하실까요? 1절부터 8절까지 별 2개. 겁나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1절부터 8절까지 여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9절 손괴죄 여긴 별 하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10절 권리행사 방해하는 죄라고 하는데 여기도 별 하나 정도 하시면 됩니다. 별 하나 정도. 자, 일단 여러분들 제1평 개인적 법에 대한 죄는 일단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른쪽에 사회적 법에 대한 죄 사회적 법에 대한 죄는 중요도가 많이 있는 게 있는가 하면 거의 출제가 안 되는 파트 이것도 좀 많습니다. 자, 일단은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에서 제1절 공안해야 하는 죄 여기는 중요도 많이 떨어지고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시험 거의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라고 하는데 여기는 별 하나 정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여기도 뭐 시험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5절 교통방해죄 중요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에서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여기 중요도가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제2절 유가증권 인지 우표에 관한 죄도 여기 중요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여기는 별 2개 하시면 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여기도 뭐 거의 잘 출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에서 제1절 먹는 물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는 여기는 시험범에서 배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 시험범에서. 그래서 공중에 관한 죄에서 먹는 물에 관한 죄 그 다음에 아편에 관한 죄 아편에 관한 죄는 아예 삭제를 하십시오. 아편에 관한 죄는 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형사특별법인 마약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형법은 자 일단 적용이 안 되고 그냥 사문화됐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아편에 관한 죄는 아예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4장 사회 도덕에 대한 죄에서 제1절 성풍속, 제2절 도박, 제3장 신용에 대한 죄인데 여기도 중요도가 좀 떨어집니다. 내용은 평이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제3편 자, 국가적 법에 대한 제의라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중요도 많이 있는가 하면 자, 시험에 거의 출제 안 되는 파트들이 좀 있습니다.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제의라고 하는데 여기는 시험에 거의 잘 출제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내란의 죄 최근에 뭐 여러분들 이슈가 돼서 내란죄 나오는데 내란죄 일단 중요도 많이 떨어지고 자, 제2절 외환의 죄 외환죄는 뭐 대표적인 게 간첩죄가 있는데 여기도 중요도 많이 떨어집니다. 잘 출제 안 되고 제3절 국계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여기는 시험 거의 출제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여기 빼도 그냥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에서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서 맨 밑에 제5절 무고죄라고 하는데 요것들은 여러분들 다 중요합니다. 별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별 하나씩 이렇게 쌓아가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일단 형법 강론은 이렇게 일단 중요도가 구성되어 있고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공부를 갖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대포로 여러분들 무작정 다 쏟아붓는 게 아니죠. 중요한 부분은 많은 시간 투자하고 중요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만큼 시간을 조금 줄이는 게 즉 중요도에 따라서 출제 많이 출제되냐 적게 출제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완급 조절 자 일단은 강약 조절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수업은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하면 먼저 우리 앞 페이지에 제1편 개인적 법에 대한 죄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제1편 개인적 법에 대한 죄. 자, 여기에 우리 제1장 살인의 죄부터 자, 우리 제4절 유기의 죄까지 쭉 나와 있는데 자, 요거 파트하고 그 다음에 제2장 1절 협박의 죄에서 제3절 체포감금의 죄라고 하는데 요것들은 여러분들 좀 설명들이 좀 필요해서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쪽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수업은 어디서부터 갈 거냐 그러면 자 일단은 2장의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죄 납치죄를 얘기합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뒤에 5절 강간과 추행해죄 그 다음에 3장 명예 그 다음에 4장 사생활 요거까지 일단 가고 그 다음에 그거 다 끝나고 맨 위에 제1장 제1절에 살인해죄 이렇게 일단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1장부터 4장까지 가고 5장부터는 일단 순차적으로 쭉쭉 갈 겁니다. 일단 요거 일정에 좀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부탁의 말씀인데 공부를 처음 하는 친구들이 내가 어려운 법 과목이니까 형법이니까 예습을 좀 해야 되겠다라서 예습을 해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습은 일단은 의미 없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예습은 의미 없고 대신 복습은 꼭 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선생님 제가 초시생이 아니고요. 좀 했는데요 라고 하는데, 그럼 예습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데, 이미 공부를 했고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공부했다. 그럼 그 친구들은 기본 베이스가 깔렸기 때문에 사실 예습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습은 안 해도 되고, 다만 복습은 꼭 하시고, 복습은 꼭 하시고. 그래서 초시생들이다 그러면 어느 수업 들었다, 오늘 5점 수업 들었다 그러면 가급적 그날 복습하고 문제도 그날 풀어. 문제 그날 풀고, 선생님 제가요 법학과나 경찰 행정학과 다녀가지고 기본서 보고 그 다음에 바로 문제 풀면 문제집이 거의 다 맞는데요. 그런 친구도 있어. 약간 조금 부작용입니다. 점수가 너무 잘 나온다는 그런 친구들은 하루 정도 조금 시간차 텀을 주고 문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수업 듣고 오후에 기본서로 문제 풀고, 자, 그 다음에 기본서 공부하고, 기본서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뭐 많아야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그거밖에 안 걸려. 어떤 친구들 막 기본서 4시간 공부하는데 그럼 본인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서 세팅까지 다 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복습하는데 안 걸려. 그 다음에 하루 정도 시간차 두고,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거 내일 문제 풀고, 내일 배웠던 거 모레 문제 풀고, 이렇게 하시면 돼. 공부 아직 기본이 탄탄하지 않거나 시험 봤는데 막 50점, 45점 나왔거나 아니면 생초이생 친구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기본적인 구력이 되는 친구들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여러분들 그래서 내년 1차에 꼭 붙어야 된다. 선생님 제가요 이번 시험 봤는데 형사법에서 제가 80점 나왔어요. 혹은 75점, 혹은 제가 85점, 90점 나왔어요. 그런 친구들은 자 일단은 오늘 수업 듣고, 자 이번 주에 뭐 3일이나 4일 수업했다 그러면 수업 듣고 그 다음 주말에 쫙 몰아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선생님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한 60점, 65점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직 제가 조금 고소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차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차를 두고 그렇게 공부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방법대로 일주일 정도 한번 해보고, 나는 이 방법대로 하면 되겠다 그러면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빨리 찾는 게 지금 중요해. 빨리 그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내년 1차까지 쭉 밀고 나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교재 66쪽 잠깐 볼까요? 66쪽. 선생님 제가요 대학 강의만 듣다가 여기 오니까 강의가 좀 빡센데요 라고 하는데, 강의가 빡센데요.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친구들 보고 친구 보면서 빡센데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수업도 안 들어갔고 진짜 여러분들 널널한 겁니다. 지금 나가는 거는 우리 뒤에 어려운 파트 들어간다? 됐다 여러분들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아직 공부를 처음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때 대학생 T, 학생 T 일단 빨리 먹고, 나는 수험생이다, 나는 다시 고3으로 돌아갔다, 나는 재수로 돌아갔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66쪽에 자 약취임 및 인신매매죄라고 했는데 이거 조금만 하고 여러분들 쉬는 시간 드릴게요. 우리 실강 친구들은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도 좀 해가지고 벌써 러닝타임이 1시간까지 됐는데, 인강 친구들은 사실 뭐 30분도 안 했어. 그래서 일단 수업 들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고 여러분들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자, 우리 66쪽에 우리 총설 나와 있는데, 우리 일단은 형법에 각 죄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요걸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자 총설이 있고 밑에 자 두 번째 미성년자 약취인죄가 있죠.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고 밑에 법조항이 있습니다. 형법조항이 있는데, 형법조항은 여러분들 제가 이 조항은 알아두십시오. 그거 아니면 형법조항 알 필요가 없습니다. 형법조항은 우리 시험에서 이런 거 안 나오기 때문에 가끔 대학교에서 어떤 교수님들이 형법 조항, 법조문 갖다 프린트해가지고 하나하나 공부를 시키는데 그거는 바람직한 공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항과 관련해서 가끔 알아둬야 되거나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알아두거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언급이 없다, 그럼 그것까지 볼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 밑에 로마자 1번에 의의가 있죠. 이 죄가 도대체 뭐냐, 의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객관적 구성요건. 자, 우리 공부를 했던 친구들 객관적 구성요건 알 거고, 공부를 처음 하는 친구들은 우리 뭐라고 했냐, 그럼 범죄를 구성한 요건 줄여서 뭐라고 했다? 우리 범죄를 구성한 요건 줄여서 구성 요건이라고 했죠.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 우리 법을 공부할 때 처음 공부할 때 용어가 좀 어렵거든. 근데 이 용어는 대부분 한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풀어 쓴다고 보면 돼.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 구성 요건이구나. 구성 요건은 우리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 첫 번째 객관적 구성 요건이 있고 주관적 구성 요건이 있는데, 객관적 통상적인 구성 요건은 뭘 얘기하냐, 그럼 객관적 구성 요건 얘기합니다. 객관적 구성 요건 다른 말로 법조문이라고 했죠. 법조문. 우리 살인죄 한번 가보면, 살인죄는 뭐 살인죄 모르는 사람 없죠. 살인죄. 우리 살해하다 할 때 살자, 사람인자, 사람을
우리 살해했다. 그래서 살인죄는 법조항에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사람을 살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사람 살해 이런 것들이 우리 객관적 구성 요건이고, 객관적 구성 요건 다시 말해서 법조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법조문, 객관적 구성 요건은 법조문이고 이 법조문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보시면 돼. 법조문에 대한 해석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우리 판례라고 합니다. 판례는 이 살해하다 할 때 레자고, 그 다음에 판자는 판단하다 할 때 판자입니다. 그래서 살해에 대한 판단, 어떤 살해에 대한. 자, 얘가 예를 들어서 엉덩이 만졌네. 그럼 이게 강제추행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아니면 뭐 강간죄가 될 거냐, 요거에 대한 판단이 판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우리 형법 강론에서 배우는 거는 자, 법조문 즉 객관적 구성요건 이거 플러스 이거에 대한 해석 즉 판단 즉 판례를 공부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객관적 구성 요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밑에 쭉 나와 있고 오른쪽에 표가 있고 다음 페이지 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68쪽, 69쪽 쭉 나와 있고 또 70쪽 좀 보겠습니다. 70쪽에 우리 70쪽에 또 로마자 3번에 파란색의 주관적 구성 요건이죠. 주관적 구성 요건. 구성 요건은 아까 여러분들 객관적 구성 요건 요거 하나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주관적 구성 요건이 있는데, 주관적 구성 요건은 주관 우리 마음과 관련된 거라고 했죠. 대표적인 게 우리 고의라고 했죠. 얘가 범죄를 일부러 했냐 아니면 실수로 했냐 요게 있거든. 그래서 일부러 했다 그럼 고의, 실수로 했다 그러면 과실. 과실한 표현 많이 쓰죠. 고의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데, 자 얘가 이 범죄를 일부러 했냐 안 했냐 요거에 대한 판단, 요걸 뭐라고 하냐 주관적 구성 요건을 합니다. 형법은 기본적으로 일부러 했을 때 고의가 있어야 처벌하지, 실수로 했다 그러면 처벌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내가 내 휴대폰 어디 있지? 왜 여기 있지? 이 학생 자리에 휴대폰 있네. 학생 잠시 자리 비워서 담배 피러 갔는데. 그래서 내가 자 일단 휴대폰 가져갔지 퇴근하면서. 근데 알고 봤더니 내 게 아니고 우리 친구 거였어. 누가 봐도 여러분들 자 일단은 겉에 케이스 그다음 모델 다 똑같습니다. 누가 봐도 착각할 수가 있어 내 걸로. 그래서 가져갔다 그러면 그냥 남의 거 가져갔다 그럼 이거 절도가 되지만, 내가 내 건 줄 알고 가져갔다 알고 봤더니 남의 거였다 그럼 이거 과실절도가 되거든. 실수로 훔쳤거든. 실수로 훔쳤다 처벌하냐?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형법은 기본적으로 일부러 했을 때 고의가 있어야 처벌하고, 실수로 했다 그럼 거의 처벌 안 해. 처벌하는 경우가 몇 개 일부 있긴 한데 딱 9개밖에 없습니다. 9개밖에. 그래서 그럼 얘가 범죄했는데 고의가 있냐 없냐 요걸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주관적 구성 요건하고, 주관적 구성 요건은 강론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론이 중요하지 않고 요걸 갖다가 우리 형법 총론에 일괄적으로 싹 해서 고의 파트를 정리를 해놨는데, 자 일단은 우리 강론에서 중요한 거는 객관적 구성 요건이다 요게. 자 그 다음에 우리 밑에 70쪽에 우리 해방 감경 규정, 요거는 이제 조금 특별한 케이스인데 이런 것들로 일단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다시 우리 71쪽 가볼까요? 자 71쪽에 여기다 똑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3번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약주인체, 그 다음에 밑에 법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의 객관적 구성 요건, 일단 구성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케이. 기본서가 편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66쪽 67쪽 이거 좀 볼까요? 자 우리 67쪽에 공부를 어느 정도 했던 친구들 초일생이 아니다 그러면 1교시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 여기 초일생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좀 기초적인 것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우리 67쪽에 선생님 저 공부했는데 벌써 하품 나요. 하품하고 그냥 명상하고 이번 주말에 친구하고 뭐 할까, 데이트 뭐 할까 그냥 그거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초일생이다. 졸지 말고 딴짓거리 하지 말고 똑바로 들어. 니네 때문에 공부 이거 천천히 지금 자 오늘 하는 거니까. 자 67쪽에 맨 위에 우리 표에 판례라고 돼 있죠. 판례라고 돼 있고 동그라미 1번에 꺽쇠 2번에 아버지가 아들 납치했다 해서 세 번째 오른쪽에 대판 나와 있죠. 대판. 그 다음에 2008년 1월 31일 이렇게 나와 있고 2007도 8011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7도 8011 대판은 뭐냐 그러면, 자 대판은 여러분들 우리 대법원 할 때 대자고 판례하다 할 때 판자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줄여서 대판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법원은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대법원 판례만 나옵니다. 하급심이라고 하는데 1심하고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판례는 절대 안 나온다. 가끔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판례를 수록한 교재들이 있는데 그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시험은 대법원 판례만 나온다. 대판은 대법원 판례를 줄임말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자 2007도 8011 이거 잠깐 볼까요? 자 2007도 우리 8011이다 그러면 자 요거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판례 번호라고 합니다. 판례 번호. 여러분들 주민 번호가 있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식별할 수 있는 고유의 식별 번호가 주민번호거든. 사람은 마찬가지 이 판례도 도대체 이게 어떤 판례고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그걸 알아야 돼.
알려면 여러분들 대법원 그 판례 사이트가 있거든. 거기에 딱 입력해야 되는데 뭘 입력하면 되냐? 그럼 이 판례 번호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판례에 대한 사실관계가 싹 나오고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 경과가 어떻게 됐냐? 이거 싹 나와. 이걸 갖다가 판례 번호라고 하는데 여기에 도가 있죠. 도는 여러분들 형사 판례를 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판례는 도야. 그다음 민사 판례는 뭘로 돼 있냐? 다로 돼 있습니다. 우리는 민법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다 관련 판례는 거의 다루지 않고 대부분 여러분들 형사 판례니까 도 이렇게 일단 구성이 돼 있다. 요거는 이제 좀 참고하시고 자, 그다음에 앞에 여러분들 우리 대판에서 2008년 1월 31일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냐? 그럼 선고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가 2008년 1월 31일 날에 선고됐다. 사람으로만 출생 연월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일단은 참고를 좀 하시면 되고. 자, 요렇게 일단은 교재는 싹 구성이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뭐 빵꾸노트 같은 거 좀 설명드릴 것도 좀 있곤 하는데, 우리 실강 듣는 친구들이, 아이고, 선생님 첫 시간 더 빡신데요라고 했는데, 자꾸 엉덩이가 근질근질하고 좀 그러신 것 같은데, 니코틴도 좀 보충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쉬는 시간 조금 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66쪽에 기본서 나가고, 그 다음 빵꾸노트 요거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일단은 쉬는 시간 좀 드리고, 자, 우리 2교시 진행을 할게요.